안녕하세요, 모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코나를 리뷰할 겁니다.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됐고 다소 빠르게 5년 만에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코나 시승하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제가 여러 번 그 뒤로 코나를 시승하면서 한때 제 별명이 코버지였거든요. 코나의 아버지였고, 그때 제가 코나 산다고 막 그러다가 이게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뒷좌석에 송풍구도 없고 뭐 부족한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나를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새로 바뀐 풀체인지 된 코나를 보니까 좀 남다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회장님이 아니셨거든요. 정의선 회장님이 진짜 신차 발표회 때 잘 안 나오시는데 코나 때 이렇게 작은 차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의선 회장님이 야심차게 이제 준비했었던 코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랜저에도 적용이 돼 있었던 이 심리스 호라이즌 LED가 들어갔는데 이게 그랜저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랜저는 이 LED 라인을 주간주행등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함께 썼거든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이 나오는 부분은 미등을 켰을 때 조금 그 부분 빼고 가운데 부분이 좀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램프도 전부 다 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주행등 따로, 이런 전조등 따로, 방향지시등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그냥 밝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 보닛에 파팅 라인이 있기 마련인데 그 파팅 라인을 디자인적으로 풀어 넣다 보니까 이음새가 없이 굉장히 매끈하게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래적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코나 같은 경우는 물 샌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보닛 밑쪽에 고무 패킹이 없어서 물 샌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무 패킹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를 이제 분리시키는 디자인, 그리고 주간주행등도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어 놓으니까 이게 앞으로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쭉 정렬시켜 놓게 되면 이 디자인이 코나의 자연스러운 아이덴티티처럼 여겨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램프가 따로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범퍼나 이런 플라스틱 장식들도 사실 1세대 모델의 그런 러기지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이제 N9 모델이라서 조금 더 과격한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기도 했고 액티브 플랩까지도 적용이 돼 있어서 공기가 필요할 땐 열어주고 공기가 필요 없을 땐 닫히는 이 기술까지 적용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지금 반쪽만 여긴 열려 있고 여긴 이렇게 닫혀 있고 이거 왜 이러지? 자, 그리고 N9 모델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이 휀더가 칠해집니다. 지금 저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회색에 검은색으로 색상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동일한 화이트인데 이게 지금 흰색은 그렇게 티가 나질 않는데 빨간색은 이 철판의 도색 색깔과 플라스틱 도장 색상이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흰색도 톤이 살짝 다르거든요. 이 펄감은 비슷한데 색감 차이가 어느 정도는 나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띄고 이런 실내 조명에서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이 자연광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급 모델에서는 최초로 19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옛날에 K3 GT 탈 때도 18인치 휠이었는데 그때 그 휠도 굉장히 크다고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19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이제 N9은 또 이제 N 엠블럼이 붙는 휠캡도 들어갔죠. 자, 그리고 신형 코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N2 플랫폼에서 N3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차체 크기가 일단 커졌어요. 이전 세대 코나는 사실 컴팩트한 느낌은 좋았지만 경쟁 모델에 비해서 차체 크기가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전 세대 코나에 비해서 120mm 정도 크기가 커졌고 이 휠 베이스도 늘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셀토스보다 크기가 크진 않지만 휠 베이스는 셀토스보다 훨씬 더 깁니다. 단차가 좀 심한데? 문짝 단차가 조금 일정하지 않은 느낌. 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N9의 스포일러. 자, 스포일러가 두 개로 나뉘어진 스타일이고 이렇게 구멍도 뚫려져 있고 그 옆까지 나와 있거든요. 포르쉐 카이엔 GT 터보, 람보르기니 우르스 퍼포만테 뭐 이런 모델들이 옆까지 이제 스포일러가 나오는데 고작 N9 주제에 이런 식으로 거대하고 멋있는 스포일러가 장착이 됐고 이거 브레이크 등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이제 가로로 길게 돼 있지만 이 차는 마치 레이스카 같은 느낌도 나고요. 아니, 이 뒷모습이 N9인데 엄청나게 과격해졌습니다. 도대체 코나 N은 얼마나 더 과격해지고 공격각적인 성능이 더해질지는 모르겠지만 N9 정도만 돼도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테일램프도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밝기가 그랜저가 조금 더 일정한 것 같습니다. 끄트머리 부분,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게 LED가 이 끝쪽에서 쏴주는 건데 나뉘어진 파팅 라인도 있고 색감 차이가 어느 정도는 나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도 그냥 파이프만 이렇게 박아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액센트까지도 준 부분들이 있고, 여기 디퓨저까지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N9의 실내는 훨씬 더 모던하게 돼 있고 좀 강렬하게 블랙 그리고 레드 포인트가 새겨졌습니다. 이 레드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무드램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장식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N 엠블럼이 붙기도 하고, 도어 실에는 이렇게 체커기, 이거는 JCW 아닌가? 이거 미니 JCW 같은 느낌인데.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내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거든요. 스티어링 휠, 이 현대차에서 처음 보는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동그랗지 않고 각이 져 있는 부분도 있고, 스포크가 완전히 수평한 게 아니라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 그리고 가운데 이제 홈 부분, 이 부분도 정확히 원형이 아니라 살짝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기어 레버가 이제 돌리는 방식, 요즘 전기차에 쓰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덕분에 이 센터 콘솔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게 됐고, 스마트폰 충전, 그리고 주행, 시트 조절, 이런 버튼들이 놓였습니다. 저희가 회사처럼 아반떼를 타고 있잖아요. 아반떼랑 코나랑 뭐 사실 거의 같은 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12.3인치가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가 12.3인치가 두 개가 붙었고, 이 12.3인치 이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여기다 넣는 것,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넣는 거는 이제 추가금이 있는데,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냥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12.3인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 쪽 부분만 4.3인치 LCD가 붙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등록해서 현대 카페이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열고 닫는 것도 가능하고, OTA 서비스까지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OTA 서비스로 조작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라운드 뷰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가격이 비싼 자동차들과는 이 화질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C가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네요. 그리고 USB도 충전을 할 것이냐, 충전하면서 자동차 연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전부 이제 C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디자인을 현대차가 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쓸모 없이 배치를 해두고 있는데, 코나에서는 이 면적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감도 더 신경을 썼어요. 직물을 한번 댔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만 하이그로시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직물로 마감을 해놔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좀 튀는 느낌이 확실히 좀 덜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들 이런 부분에 생긴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 글로브 박스는 서랍 스타일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12.3인치라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를 넣었지만 이 외부 물리 버튼을 많이 없애지는 못했어요. 물리 버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작하기 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요즘 차고 앞으로 향후 6년, 뭐 7년 이 정도 끌어갈 자동차인데, 그쯤 되면 이런 실내 디자인이 조금 촌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N9 모델에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네요. 원래 코나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 N9 모델,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게 뒷문짝, 이게 은근히 자동차 제작사들이 뒷문짝 만드는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왜냐면 거의 모든 고급스러운 편의 장비는 운전석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충 만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마감한 범위가 꽤 넓습니다.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이 되기도 하고, 컵홀더는 이제 간소하게, 어쨌든 이 차는 소형 SUV다 보니까 뒷문짝 자체가 면적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수납 공간도 어쨌든 페트병 간단하게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N9은 이런 것까지 이제 도색을 했네. 색을 좀 입혀놓은 부분들도 있고. 자, 일단 코나에 송풍구가 생겼습니다. 뒷좌석 송풍구가 없었는데 송풍구가 드디어 생겼어요. 휠베이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뒷좌석 다리 공간 이런 부분도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시트도 이 등받이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일단 엄청나게 편안해졌습니다. 사실 이것까지는 조금 필요한가라고 느껴지는데, 원터치로 이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거주성 측면에서는 이전 세대 코나에 비해서는 월등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코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갖춰놓은 장비들이 훨씬 더 화려해졌고, 룰브레이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 사실 코나급에서 전동식 트렁크 사치거든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들어가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이게 아래 공간도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보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우퍼도 있고 이 간단한 좌측에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리들이 있어서 쇼핑백이나 뭐 가방을 걸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가림막 같은 경우는 보통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게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냥 트렁크 바닥에 놓기가 애매한데 여기에는 이제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색깔이 안 맞아.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아쉽다. 이게 지금 파팅 라인이 있는 부분, 이 안쪽으로 빨간색 이 외장 컬러가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마감을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았나? 이 파팅 라인이 두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안쪽에 그냥 패널 도색이 그대로 보입니다. 내가 오너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자, 이 색상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제가 GV60에서도 이런 라임 색깔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코나도 이렇게 밝은 색깔, 약간 형광 색깔 새롭게 시도를 했습니다. 아까 흰색 모델 보다가 형광 색깔 모델 보니까 이런 매끈한 표면들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끈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레인지로버처럼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툭툭 단차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거 매끈하게 못 맞추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바디 컬러와 펜더, 장식들이 같은 색상으로 있는 모델과 이렇게 일반 모델은 느낌이 좀 다르죠. 그 1세대 코나의 느낌도 많이 들고, 뭐 어쩔 순 없지만 뭐 시트로엔 칵투스 이런 자동차의 느낌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자, 코나는 일단 파워트레인도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기존 라인업도 그대로 있고, 무엇보다 핵심은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6L 터보 이제 N9 모델이 있고, 2.0L 자연흡기 모델, 그리고 1.6L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모델이 준비가 됐습니다. 차후에 뭐 N 모델이나 전기차 모델도 추가가 될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모델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EGMP 플랫폼은 들어가지 않고요. 자, EGMP 플랫폼을 넣으려면 사실 차폭이 훨씬 더 넓어져야 되고 배터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코나이는 그냥 내연기관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도 만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조만간 시승 행사가 열릴 것 같고, 그때 코나를 직접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장단점 이런 것들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